집합금을 해결사멘토 변은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조금 목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사사건요. 집행에 관한 이의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구상금 관련된 거는 저번에 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좀 보도록 하죠.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 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죠. 자,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주가 그 개입해서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이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를 맺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열람 등차 청구를 해서 있죠. 그 부분에 좀 더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이사회하고 대표이사께서 지금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갖다가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회 행위에 대해서 유지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 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회사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 좀 알아줘야 됩니다. 주차권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경우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성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자, 확인의 소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주의가 불안하거나 또는 위험할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할 때 한해서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다시 말해서 그 이행 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에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인권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으로 인권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다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요. 명의주택자가 그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에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가 있겠죠. 보통 그 주택자가 그럼 형사상 횡령죄로는 처벌되는지 관계없이
형사상 형량대로는 지금은 처벌되지는 않죠.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당연한 거죠.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요거 있죠. 대법원 2014도의 6992 조는 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은 신용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용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해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민사상 불법 책임은 지금 져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인의 스님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손해배상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있죠.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당연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어, 실질적 물리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그 분이 만약에 이게 손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지금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고기까지 그 근로를 못할 때까지의 그러한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위자료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좀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토지인도에서 그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한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당연한 거죠.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 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그렇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 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또 봐주면 되겠습니다. 뭐 가처분 이의는 할 수는 있는데 가처분 이의는 웬만큼 하면 좀 별 불이익이 될 겁니다. 가처분 이익은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금 반환 청구해서 이것도 한번 지금 살펴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요것도 있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볼 때 여러분들은 하여튼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좀 분양 계약을 받을 때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계약. 특히 분양 계약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불공정한 계약인지 아닌지를 좀, 조마다 1조, 2조, 3조, 4조, 이거마다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손해배상이 요즘 뭐, 들어오는데, 손해배상이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아까 지금 회사에 관한 소송 요 부분도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 사항인지 여부 당연하죠. 직권 조사 사항이죠. 확인의 이익 유무.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와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에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 관계를 되어버린 경우에는 법원에서 취할 조치, 뭐, 요거죠.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네요. 여기 볼까요? 확인의 수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심리 도중에 시간적 경과로 인해서 확인의 소를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 관계에 되어버린 경우에는, 여기죠. 법원에서는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 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에 이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성명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에서도 먼저 이걸 도저히 이거는 확인의 소로는 할 필요 없이 이행의 소로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구 취지를 일단 변경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판결을 바로 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금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이혼에 관련된 사항도 8월달에 있고, 일반행정 근로기준법 뭐 요거는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것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안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황을 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 재물 손괴도 있고 뭐 업무방해 뭐 이런 부분요. 하여튼 노사 간의 관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교통과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넘어가기 성폭행 관련된 문제 들어왔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 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성립 요구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거에는 그런 문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관리사무소라든지 운영지원센터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뭐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영리인 거죠.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인 거죠. 고발 대상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자 판례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